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고양이 목에 마이크 달고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고양이 낸시랭 씨 네. 어떤 분일지 한번 맞춰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디죠? 학교인 것 같아요. 어딘지는 알고 오셨죠? 조선대학교죠. 조선대학교. 네. 네. 조선대학교 온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조선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교수님이세요. 왜냐면 지적이고 딱 안경도 쓰시고 느낌이 딱 이 조선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낸시린 씨의 촉이 좋으니까 오늘 또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신 고양이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1일이었습니다. 온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는데요.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그 누리호에 탑재된 큐브 위성 중 하나를 개발한 조선대학교 스마트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스마트 이동체 융합 시스템 공학부의 오현웅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기네요, 교수님. 저희가 원래 이제 항공우주공학과 그리고 자동차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가 하나로 합쳐진 학과가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자율주행차 그리고 플라잉카와 같은 앞으로 이동체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 하나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항공우주가 결합된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과 세 개의 학과가 하나로 합쳐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마트 이동체 융합 시스템 공학부. 네, 맞습니다. 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학부죠. 되게 어려운 느낌이어서 정말 있어 보여요. 예, 네. 자, 지난달 21일에 발사 성공해서 요즘 뭐 너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누리호 발사체가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능 검증 위성 안에는 대학이 개발한 4개의 큐브 위성이 있었습니다. 그중 큐브 위성 하나가 저희 큐브 위성이 탑재돼 있었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라고 하는 역사적 첫 비행에 저희들의 위성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 개발한 위성이 저희 지역의 발사장을 통해서 우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고흥우주 발사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주로 가는 톨게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지역이 굉장히 우주로 가는 톨게이트라고 하는 이런 걸출한 우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진짜 특별한 이 순간에 교수님은 거기 안 계셨다고 들었어요. 아, 현장에 안 네. 계셨어요? 왜? 네, 맞습니다. 저희 개발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고흥에서 발사 장면을 현장에서 지켜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그 생방이라고 하는 그 떨림 속에서 발사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그게 가니까 이제 그 지정석이 있더라고요. 지정석인데 제 앞에는 이제 이쪽에 그 과기부 장관께서 앉아 계시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발사대를 보는데 진짜 뭐랄까 처음 드는 뭔가 흥분한 느낌과 또 설렘과 뭔가 두려움과 그냥 진짜 다 복합적으로 많이 왔었고 이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눈에서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미디어 상에서 봤을 때는 한 뭐 쭉 보다 보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이제 거기 앉아서 보니까 긴장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눈앞에서 빨리 사라져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오길 잘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교수님을 만나길 잘했다. 왜냐면 여기로 와서 제가 교수님 연구실에 안 들어갔으면 또 못할 일이었으니까. 사회생활 잘하네. 예.
자, 그나저나 그 누리호 발사는 지난달 21일 발사는 성공을 해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위성을 개발한 팀에서는 그 이후부터 더 마음을 졸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성능 검증 위성이 궤도에 안착을 해서 성능 검증 위성의 자세를 잡고요. 안정된 자세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 큐브 위성들, 4개의 큐브 위성들을 사출을 해주게 됩니다. 전용 사출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제 발사관이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커버가 열리게 되면 스프링의 복원력으로 위성이 사출되는 형태입니다. 최대한 접었다가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태양전지 패널을 펼치고 안테나를 펼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신은 신호를 받는 데 성공을 한 거죠, 조선대 위성이? 네, 맞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위성이 비콘 신호라고 하는 걸 보내줍니다. 그래서 1분 간격으로 위성이 계속 신호를 뿌려주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이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위성에서 신호를 보냈는데 너네 받았니? 라고 하는 걸 저희 지상국에서 받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궁금한 게요. 이제 위성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나요? 거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일단 안테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통신 수단을 썼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스보호를 통해 가지고 위성에서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 저희 지상국에서 삐삐삐삐 하는 소리가 나고 그걸 판독을 하게 되면 저희 위성하고 어떤 여러 가지 상태 정보가 들어있는 형태. 교수님, 그게 이건가요? 네. 따따따따따. 네.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응호막소 아닌가요, 그거는? 네. 교수님,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 사전 인터뷰 날, 그 네. 당일날이 위성이 분리되는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서 굉장히 긴장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들이 1번 타자잖아요. 아, 그렇죠. 4개 위성 중에서 네. 가장 먼저 이제 떨어져 나가는 맞습니다. 순간인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잘 해야지 다른 대학들도 그 길을 이어받아서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갔고요. 그래서 그 3시, 4시경에 사출이 되게 되면 저희 지상국을 통과를 하는 게 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뒤에 설치되어 있는 저희 지상국을 통해서 위성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게 됩니다. 여기서요? 네.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는 일반인들이 뭘 하겠어요. 맞아요. 네, 무식이 탄로나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연웅의 한 줄 특강 시간으로 궁금한 점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질문 던져도 돼요, 낸시링 씨. 네네네네. 자, 먼저 낸시링 씨부터 질문을 좀 해볼까요? 궁금했던 점. 북한이 쏘는 미사일과 우리가 쏘는 누리호와는 뭐가 다를까요? 어차피 쏘는 거는 마찬가지네요. 뭔가 이렇게 멀리 로켓가 날아가는. 멀리 날아가는 네. 이미지이기 때문에 앞에 그 발사체의 앞단에 어떤 걸 실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위성을 실으면 위성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뭐 핵탄두가 됐던 뭐 폭탄을 실으면 이제 군사적인 무기가 되는 목적으로 것이고. 활용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보니까 그 위성 주변을 보면은 그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로 감아놨더라고요. 그거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다층 방막 단열재라고 합니다. 위성이라고 하는 게 운용되고 있는 공간은 굉장히 가혹한 온도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위성과 바깥쪽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단열재로 생각을 그 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기온 차이를 유지할 수 있게. 네, 맞습니다. 누리호 발사할 때 보니까요. 막 도넛 가루 같이 흰 가루들이 막 설탕같이 떨어지는데 무엇인가요? 도넛 교수님? 가루를 표현해 주셨네요. 네. 네, 일단 그 도너츠 같은 가루라고 하면 아마 흰색 연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발사체가 이제 추진을 얻기 위해서는 이 액체 연료를 태워주기 위해서는 산화제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그 주로 산화제로 쓰이는 게 액체 산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소를 액체 상태로 하기 위해서는 대략 온도가 마이너스 180도 정도 극저온으로 내려줘야 되거든요. 도너츠 가루 같은 게 떨어지는 건 그때 응결이 됐던 부분들이 고온에 따라 가지고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하 뭐 180도까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조선대가 개발한 위성이 스텝 큐브 랩2?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이게 지금? 그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 게 기본 사이즈가 원유라고 하는 사이즈거든요. 원유라고 하는 거에 유는 유닛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10cm, 10cm, 10cm가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이만하겠네요. 정말 얼마 안 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쏘아 올렸던 위성이 원유 큐브 위성이었고요. 아.
이번에 저희가 개발했던 위성은 이제 10kg의 식수유 큐브 위성입니다. 아우, 큰 거네요. 네. 그렇다면 스텝 이 큐브 랩 2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건가요, 교수님? 저희 스택큐브랩 2 같은 경우는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라고 하는 건 온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거거든요. 저희 메인 임무 같은 경우는 백두산의 분화징후를 관측하는 것이었고요. 백두산 천지 온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열섬 현상이나 그다음에 또 산불이나 그다음에 또 어떤 공장의 가동 여부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것도 혹시 감지가 가능한 건지? 네. 일단 이제 동경대에서 이력을 보니까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국 작사라고 부르나 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참관까지 하셨다고 연구원으로 계셨고 조금 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정말 엘리트 코스는 다 밟으신 건데 이 다 밟고 나서 조선대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전환을 하셨잖아요, 지금. 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정도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큐브 위성 개발을 그때부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큐브 위성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아, 저게 굉장히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가 있을 걸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아, 기회가 있으면 이런 큐브 위성을 꼭 한번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마침 이제 저희 그 조선대학교에서 교원 채용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2년이 돼서 2013년도부터 학생들하고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평소에 교수님 학생들 가르치실 때 어떤 스타일이세요? 막 스파르타식이세요? 아니면 약간 친구같이 이렇게 하는 저 스타일이세요? 이미지로 봤을 때 되게 냉철하게 아주 네. 딱 조목조목 가르치시고 네. 뭔가 좀 제 기본적인 교육 철학은 스파르타식의 교육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 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내 교육 환경상 수도권으로 못 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자존감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18번의 어떤 공학적인 부분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저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힘든 게 사실 정말 많은데 저희는 사실 그걸 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크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꼰대 같다. 이럴 때 꼰대 같다? 오연웅 이럴 땐 꼰대다. 꼰대? 꼰대 같다? 잠시만 뭐가 있을까요? 세대 차이를 크게 느낄 만한 일이 없습니다. 박사가 학생을 이끌어하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은 정작 본인은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푸시는지, 네, 음주가무로 푸시는지 뭐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 한때는 음주감으로 스트레스를 푼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 음주감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운동.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학교로 이직을 하고 학교에서는 이제 그 당시 시작했던 운동이 무에타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에타이.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무에타이로 많은 부분 스트레스를 해소를 했고요. 그때 제가 다니던 체육관은 저희 학과 학생들도 몇 명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서 그런지 그 뒤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이 질문 내용을 받아보고 굉장히 놀랐던 건데요. 네. 스페이스 아트 분야를 앞으로 개척해보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아트? 스페이스 아트? 네, 국내에서는 이제 위성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뭐 어딘가 지역 특정 지역을 촬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뭐 통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정돼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위성을 활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었고요. 근데 스페이스 아트 위성을 활용해서 아트나 전혀 저는 개념이 안 오는데 네. 쉽게 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유명한 화가들이 네.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지상에서 지상의 환경을, 지상의 보고 풍경을 그리는 보고 거잖아요. 그리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주 공간상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그림을 그렸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건가? 시점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 맞습니다. 지구상 안에서는 지구에서 보여지는 시점들을 모든 걸 인간들이 보고 역사 속에서 그려오거나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풀었다면 이제 그 우주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누리호가 있어서 거기에서 갖고 와지는 데이터들을 갖고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네.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왜 웃으세요, 피디님? 아니 스페이스 아트는 여기서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풀기는 저쪽에서 풀고 있어서. 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네. 너무 좋아서요. 네, 교수님 팝아트 쪽은 꼭 낸시랜과 함께 아트 네. 콜라보를 하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위성에 실려 있는 카메라로 예를 들면 셔터 스피드를 조절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사진을 촬영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회전 속도를 어느 정도 부여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영상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중적외선 또는 장적외선 카메라를 조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영상들을 여러 영상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합을 해서 뭔가 아트 쪽하고 연결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분야를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저희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때에 저의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유에서 물을 창조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는데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우주라고 하는 건 나사만의 독자적인 영역이었고 맞아요. 미국 그다음에- 국기에 딱 나사.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마징가 제트를 만든 일본만이 일본. 외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고 이런 맞아. 기술적인 어떤 사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목표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상황이 허락이 되면 학생들과 함께 재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이제 그 재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 얻어지는 부분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재도전의 발판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큰 일을 해내셨는데 앞으로 오현웅 교수팀이 이끄는 조선대 팀이 또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를 함께 기원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 이게 적외선 카메라예요, 이게? 네네. 그럼 이거로 다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네, 이건 아. 비저블 카메라고 여기 두 개가 적외선 카메라. 그 안에 그게 네. 무식해.